6강 화학 반응의 규칙,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학습 목표, 질량 보존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 화학 반응에서 질량이 보존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법칙을 실제 화학 반응에 적용할 수 있다. 화학 반응에는 규칙이 있다. 화학 반응은 아무렇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화학 반응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중조울 검정고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법칙은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란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반응 전 물질의 전체 질량과 반응 후 물질의 전체 질량은 같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학 반응 전후의 전체 질량은 항상 같다. 왜 질량이 보존될까? 화학 반응에서는 원자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자들이 다시 배열될 뿐입니다. 따라서 원자의 수가 같으므로 전체 질량도 같습니다. 예. 수소 더하기 산소는 물. 반응 전 수소 4g, 산소 32g, 반응 후 물 36g. 반응 전 질량 4 더하기 32는 36g, 반응 후 질량 36g, 즉 질량이 같습니다. 예, 2. 철 더하기 산소는 산화철. 반응 전 철은 56g, 산소는 16g. 반응 후 산화철의 질량은 72g. 역시 56g 더하기 16g은 72g으로 반응 전후의 질량이 같습니다. 밀폐된 용기에서 실험하는 이유, 질량 보존 법칙은 밀폐된 용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질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촛불을 태우면 연기와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퍼집니다. 열린 용기에서는 질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밀폐된 용기에서는 기체까지 모두 남아 있으므로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란 하나의 화합물은 언제 만들어도 각 원소가 항상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합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을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는 항상 일정하다. 예시 1. 물. 물은 항상 수소 대 산소가 1대 8의 질량비로 결합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 1g은 산소 8g과 수소 2g은 산소 16g과 수소 3g은 산소 24g. 비율은 항상 같습니다. 예시 2.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항상 탄소 대 산소의 비가 3대 8의 질량비로 결합합니다. 왜 일정할까? 화합물은 항상 일정한 수의 원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물은 H2O, 즉 수소 2개, 산소 1개가 항상 결합합니다. 그래서 질량비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질량 보존 법칙. 반응 전후 전체 질량이 같다. 일정 성분비 법칙. 화합물을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는 일정하다. 질량 보존 법칙. 모든 화학 반응에 적용. 일정 성분비 법칙. 화합물에 적용. 실생활 속의 예시. 쇠가 녹슬 때 철이 산소와 결합하여 녹이 생깁니다. 질량은 산소가 더해져 철보다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철과 산소를 모두 합한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 만들기.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키면 언제나 수소 대 산소는 1대 8의 질량비를 유지합니다. 음식이 타는 이유. 음식이 타면 재만 남아 질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 것이므로
빠져나간 기체까지 포함하면 전체 질량은 그대로입니다. 핵심 개념. 화학 반응에서는 원자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원자는 재배열될 뿐이다. 질량 보존 법칙은 반응 전후의 전체 질량이 같다는 법칙이다. 질량 보존 법칙은 밀폐된 용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을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가 항상 일정하다는 법칙이다. 물은 수소와 산소가 1대8의 질량비로 결합한다. 문제 1.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반응 후 물질의 질량은 항상 증가한다. 2.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전체 질량은 같다. 3. 생성물의 질량은 반응물보다 항상 작다. 4.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질량이 사라진다. 정답은 2번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전체 질량은 같다. 문제 2.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같은 화합물은 언제나 일정한 질량비로 원소가 결합한다. 2. 화합물은 원소가 아무 비율로나 결합한다. 3. 원소의 질량은 항상 같다. 4. 화학 반응에서는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다. 정답은 1번. 같은 화합물은 언제나 일정한 질량비로 원소가 결합한다. 문제 3. 다음 중 화학 반응의 규칙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1.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 2. 만류인력 법칙과 관성의 법칙. 3. 반사의 법칙과 굴절의 법칙. 4. 뉴턴의 운동 법칙과 부력의 원리. 정답은 1번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 7강 기체의 성질. 학습 목표. 기체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기체의 압력을 이해할 수 있다. 기체의 부피와 온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의 관계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기체란 물질은 크게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중 기체는 일정한 모양과 부피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공기,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모두 기체입니다. 기체의 특징. 기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정한 모양이 없다. 이 말은 용기의 모양에 따라 모양이 변합니다. 두 번째, 일정한 부피가 없다. 용기의 크기에 따라 부피가 변합니다. 세 번째, 쉽게 압축된다.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사방으로 퍼진다. 입자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기체 입자의 운동. 기체를 이루는 입자는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입자들은 서로 충돌하고 용기 벽과도 충돌합니다. 이 운동 때문에 기체는 용기 전체로 퍼집니다. 기체의 압력. 기체 입자가 용기 벽에 계속 부딪히면서 힘을 가합니다. 이 힘을 기체의 압력이라고 합니다. 기체의 압력은 기체 입자가 용기 벽을 미는 힘. 압력이 커지는 경우, 압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커집니다. 기체의 양이 많을 때, 용기의 부피가 작을 때, 온도가 높을 때. 부피와 압력의 관계. 기체를 압축하면 부피는 작아지고 압력은 커집니다. 반대로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집니다. 부피와 압력의 관계. 부피가 감소하면 압력은 증가하고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은 감소합니다. 예시. 주사기의 입구를 막고 피스톤을 누르면 공기가 압축됩니다. 부피는 줄어들고 압력은 높아집니다. 온도와 부피의 관계. 기체를 가열하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기체는 팽창하여 부피가 커집니다.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는 수축합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가 증가, 온도가 하강하면 부피도 감소. 온도와 압력의 관계. 용기의 크기가 일정할 때 기체를 가열하면
입자가 더 빠르게 움직여 용기 벽을 더 세게 때립니다. 더 세게 부딪힙니다. 따라서 압력이 증가합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압력은 증가, 온도가 하강하면 압력은 감소. 실생활 속 기체의 성질, 풍선. 풍선을 햇볕에 두면 안에 공기가 팽창하여 풍선이 커집니다. 자동차 타이어, 여름에는 타이어 내부에 공기가 팽창하여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에어로졸 스프레이, 스프레이를 불 가까이에 두면 온도가 올라가 내부 압력이 커져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열기구, 공기를 가열하면 부피가 커지고 밀도가 작아져 열기구가 하늘로 떠오릅니다. 기체의 성질 정리, 변화, 부피 감소, 결과 압력은 증가, 부피가 증가하면 결과 압력은 감소.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가 증가, 온도가 상승하면 밀폐 용기일 경우 압력이 증가. 핵심 개념. 기체는 일정한 모양과 부피가 없다. 기체 입자는 끊임없이 운동한다. 기체 입자가 용기 벽을 미는 힘을 기체의 압력이라고 한다. 기체를 압축하면 부피는 감소하고 압력은 증가한다. 기체를 가열하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부피가 증가한다. 밀폐된 용기에서 기체를 가열하면 압력이 증가한다. 문제 1. 기체의 성질로 옳은 것은 보기 1.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가진다. 2. 용기에 따라 모양과 부피가 변한다. 3. 입자가 움직이지 않는다. 4. 압력을 받아도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용기에 따라 모양과 부피가 변한다. 문제 2. 기체를 압축할 수 있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기 1. 기체 입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2.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3. 기체는 질량이 없기 때문이다. 4. 기체 입자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은 2번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문제 3. 다음 중 기체의 성질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보기 1. 기체는 일정한 모양을 유지한다. 2. 기체는 스스로 퍼져 공간 전체를 채운다. 3. 기체는 항상 바닥에만 모인다. 4. 기체는 흐르지 않는다. 정답은 2번 기체는 스스로 퍼져 공간 전체를 채운다. 8강 산과 염기, 학습 목표, 산성과 염기성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산과 염기를 구별할 수 있다. 지시약의 색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산과 염기의 실생활 활용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산과 염기란 우리 주변에는 신맛이 나는 물질, 미끄러운 느낌이 나는 물질 등 다양한 성질을 가진 물질이 있습니다. 이들을 크게 산 또는 산성, 염기 또는 염기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이란 산은 물에 녹아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입니다. 중졸 검정 고시에서는 수소이온을 내놓는다까지 깊게 암기하기보다 산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의 특징은 신맛이 난다. 풀은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든다. 금속과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pH 값이 7보다 작다. 산의 예는 물질, 식초, 특징은 아세트산 포함, 레몬즙, 특징 구연산 포함, 탄산음료, 특징 탄산 포함, 위액, 특징 염산 포함. 염기란 염기는 물에 녹아 수산화이온 OH-를 내놓는 물질입니다. 중졸 검정 고시에서는 염기의 대표적인 성질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기의 특징은 쓴맛이 난다, 미끄러운 느낌이 난다,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만든다, pH가 7보다 크다. 염기의 예, 물질, 비눗물, 특징은 약한 염기성, 암모니아수, 특징은 염기성. 수산화나트륨 용액, 강한 염기성, 석회수, 염기성. 지시약이란 산성과 염기성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을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지시약은 리트머스 종이, BTB 용액, 페놀프탈레인 용액입니다. 리트머스 종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지시약입니다. 산성일 경우 푸른 리트머스 종이는 붉게 변하고 붉은 리트머스 종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염기성일 경우 푸른 리트머스 종이는 변화가 없고 붉은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합니다. 중성일 경우 푸른 리트머스 종이 변화 없고 붉은 리트머스 종이도 변화가 없습니다. BTB 용액 BTB 용액은 용액의 성질에 따라 색이 달라집니다. 용액이 산성일 경우 색은 노란색, 중성일 경우 색은 초록색, 염기성일 경우 색은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 산성일 경우 색은 무색, 중성일 경우 색은 무색, 염기성일 경우 색은 분홍색으로 변합니다. pH란 삼성과 염기성의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을 pH라고 합니다. pH가 7이면 성질은 중성,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입니다. 실생활 속 산과 염기, 식초는 산성입니다. 음식을 새콤하게 만들 때 사용합니다. 레몬즙도 산성입니다. 신맛이 나는 이유입니다. 비누는 약한 염기성입니다. 기름때를 잘 제거합니다. 제산제, 위산이 너무 많을 때 먹는 제산제는 염기성 물질이 들어있어 위산을 중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산과 염기의 비교. 산은 신맛이 나고 염기는 쓴맛이 납니다. 산은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염기는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산은 pH가 7보다 작고 염기는 pH 값이 7보다 큽니다. 산의 예는 식초, 레몬즙, 염기의 예는 비눗물, 암모니아수. 핵심 개념. 산은 신맛이 나며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든다. 염기는 쓴맛이 나고 미끄러운 느낌이 있으며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만든다. 산성과 염기성은 지시약으로 구별할 수 있다. BTB 용액은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염기성에서 파란색이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에서 분홍색으로 변한다.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 7이면 중성, 7보다 크면 염기성이다. 문제 1. 산성 용액의 성질로 옳은 것은 보기 1.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든다. 2.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만든다. 3. 비눗물처럼 미끈미끈한 느낌이 난다. 4. pH가 항상 7이다. 정답은 1번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든다. 문제 2. 염기성 용액의 성질로 옳은 것은 보기 1. 신맛이 난다. 2.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든다. 3.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만든다. 4. pH가 항상 7보다 작다. 정답은 3번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만든다. 문제 3번 다음 중 염기성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1. 식초, 2. 레몬즙, 3. 염산, 4. 비눗물. 정답은 4번 비눗물. 9강 중화반응 학습 목표 중화반응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중화반응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설명할 수 있다. 중화반응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중화반응의 실생활 활용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중화반응이란 삼성과 염기성이 만나면 서로의 성질이 약해지거나 없어집니다. 이러한 반응을 중화반응이라고 합니다. 중화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서로의 성질을 잃는 반응입니다. 중화반응의 결과, 중화반응이 일어나면 주로 다음 두 가지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물은 H2O, 염은 솔트. 산 더하기 염기는 물 더하기 염으로 됩니다. 예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만나면 HCl 더하기 NaOH는 NaCl 더하기 H2O, 즉 생성물은 물 H2O와
염화나트륨 NaCl입니다. 왜 중성이 될까? 산에는 수소이온이 많습니다. 염기에는 수산화이온이 많습니다. 두 이온이 만나면 H+와 OH-가 만나서 H2O,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산성과 염기성이 점점 약해집니다. 중화점. 산과 염기가 정확히 알맞은 양만큼 반응하면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닌 중성이 됩니다. 이 상태를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중화점에서는 pH가 약 7입니다. 중화반응과 지시약. 중화반응이 진행되면 용액의 색도 변합니다. BTB 용액의 성질, 산성일 때 색은 노란색, 중성일 때 색은 초록색, 염기성일 때 색은 파란색. 그래서 중화가 진행이 되면 산성에서 중화가 되면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또는 염기성에서 중화가 되면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처럼 변화합니다. 중화 반응의 특징. 보기 1. 산성과 염기성이 약해진다. 2. 물이 생성된다. 3. 염이 생성된다. 4. 반응하면서 열이 발생한다. 즉,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7. 실생활 속 중화 반응. 제산제, 위산이 너무 많을 때 염기성 제산제를 먹으면 위산이 중화되어 속이 편해집니다. 산성 토양.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 산성 토양에는 석회, CaOH2를 뿌려 토양을 중성에 가깝게 만듭니다. 벌에 쏘였을 때 벌독은 약한 산성입니다. 염기성 물질을 이용하면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의료진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누 만들기. 비누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중화 반응이 이용됩니다. 산과 염기의 양에 따른 결과. 산은 많고 염기는 적음. 결과는 산성이 됩니다. 산의 양과 염기의 양이 같으면 결과는 중성이 되고, 산은 적게 염기를 많이 섞으면 결과는 염기성이 됩니다. 중화 반응 정리. 산 더하기 염기는 생성물은 물 더하기 염이 됩니다. 예시: HCl 더하기 NaOH의 결과는 NaCl 더하기 H2O. 핵심 개념.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서로의 성질을 잃는 반응이다. 중화 반응에서는 물과 염이 생성된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 물이 된다. 산과 염기가 같은 양만큼 반응하면 중성이 된다. 중화 반응에서는 열이 발생하는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 제산제와 산성, 토양, 계량 등의 중화 반응이 이용된다. 문제 1. 중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이 반응하여 물과 염을 생성하는 반응이다. 보기 2. 산성 용액끼리 반응하는 것이다. 보기 3. 염기성 용액끼리 반응하는 것이다. 보기 4. 물이 증발하는 현상이다. 정답은 1번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이 반응하여 물과 염을 생성하는 반응이다. 문제 2. 다음 중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는. 보기 1.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섞는다. 보기 2. 물을 끓인다. 보기 3. 얼음이 녹는다. 보기 4. 설탕을 물에 녹인다. 정답은 1번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섞는다. 문제 3.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생성되는 물질로 옳은 것은. 보기 1. 산소와 수소. 2. 물과 염. 3. 이산화탄소와 물. 4. 질소와 산소. 정답은 2번 물과 염.